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제 로그인데 학생들이 그 로그를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그인데 로그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 생각해 보자 이거죠. 로그의 정의. 기본적으로 로그를 계산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새로운 계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다. 어떤 얘기냐면 2의 거듭제곱을 3이 되게 우리가 x를 구한다고 잠깐 생각을 해봐. 2의 x승이 3인데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에선 없다 이거야. 유리수 내지는 정수, 자연수에선 없어. 그래서 이 식을 로그라는 새로운 계산법을 이용해서 바꿀 건데 x는 요 미수 2 있잖아. 2. 요 미수 2를 3 밑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3 밑에다가 이렇게 2를 집어넣고 앞에다가 로그를 쓰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된 거지. 자, x를 다시 구하는 거, 미수를 반대쪽 있는 수 아래 미수를 밑에다가 넣고, 그지? 미수를 밑에다가 넣고 앞에다가 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간다. 이게 로그의 어떤 새로운 계산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도대체 얘가 이 숫자가 뭐냐라고 궁금하면 그냥 간단하게 무리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자. 무리수. 유리수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허수, 없는 수는 아니야. 그래서 2의 x승이 3이 되는 결과를 x를 구할 때 로그를 하나 붙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 생각하자 이거야. a의 x가 b라 하자 이거야. a의 x승은 b. 그러면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x 지수값을 구하고 싶으면 x는 로그를 붙인 상태에서 a는 반대쪽 밑으로 들어가고 b는 위에다 그냥 쓴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여기에서 a를 미수라고 얘기하는데 미수는 1이 아닌 0보다 큰 수. 이게 전제 조건이야. 미수의 조건이야. 미수 조건. 자, 미수 조건. 미수는 1이 아닌 0보다 큰 수.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로그 위에 붙어 있는 요 수를 진수라고 그래. 진수. 진수의 조건은 양수인데, 자, 이렇게 일단 로그에서 약속을 해두자 이거야. 진수는 양수, 미수는 1이 아닌 양수라고 정해놓자. 그러면 이런 계산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예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2의 세제곱이 8이라는 건 알잖아. 그지? 그러면 방금 전에 앞에서 이러한 계산법을 했던 것처럼 3은, 그지? 3, 지수 3은 로그를 붙이고 미수 2가 이 반대쪽에 미수로 들어가고 8을 여기다 쓰자. 이렇게 된 거야. 계산을 하자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도 계산이 될 거 아니야. 반대쪽으로도. 4는 로그 2에 16이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반대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갔던 걸 이렇게 보낼 거니까 요 위에 있는 수를 혼자 놔두고, 여기 혼자 위에 있는 숫자 보이지? 위에 있는 숫자를 혼자 놔두고 로그를 없애면서 2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2가 3 밑으로 갔으니까 2가 3 밑으로 가는 것처럼 2가 4 밑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로그의 약속인데, 약속. 이와 같이 로그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은 연산을 할 때
x의 값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저 x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산법을 좀 응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기본 정의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로그에서 약속된 조건인데 아래에 있는 거는 미수 조건이고 위에 있는 거는 진수 조건이라고 돼. 자, 이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그러면 기본적인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계산법을 배울 거예요. 계산법. 로그의 계산. 어떤 단원이든 새로운 어떤 연산이 등장하면 계산에 대한 약속을 한단 말이지. 약속. 그래서 로그의 기본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 이거야. 로그의 기본 공식. 로그에서는 미수와 진수가 같으면 1이라고 하자 이거야. 미수와 진수가 같으면 1. 그 다음에 미수가 A인데 여기 있는 진수가 1이잖아.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야. 미수가 뭐가 오든지 상관없이 진수가 1이면 0이라고 약속한다. 이게 기본 약속이야. 로그에서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를 자 로그끼리 더하고 싶은데 로그끼리 더할 때는 로그 A 미수는 똑같이 맞춰두고 로그 X 더하기 로그 Y를 X 곱하기 Y로 바꾼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덧셈은 곱셈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만약에 로그에서 그러면 빼기야 빼기 이렇게 자 빼기는 뭘로 바뀌냐 나누기로 바뀌어. 나누기 x 나누기 y 이렇게. 그러니까 빼기는 나누기로 바뀌고 덧셈은 곱셈으로 바뀌어. 괜히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돼 이거는. 근데 하다 보면 꼭 이런 실수를 하나씩 해. 로그 A에 x 더하기 y를 가끔가다 학생들이 실수하는 건데 덧셈이 곱셈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학생들이 있어. 이렇게 바꿀 순 없어. 덧셈을 바꾼다는 말은 로그끼리 더한다는 말이야. 로그끼리 더하면 하나의 로그를 쓰고 곱하기로 바뀐다는 뜻이지 얘가 더하기라고 해서 얘가 곱하기로 바뀌는 이런 상태는 아니다 이거야. 이런 거 연산할 때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연산법은 없어.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내가 이제 미리 하나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와 같은 연산법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기본식들 있잖아. 그 다음에 요런 상태인데 얘가 진수잖아. 진수. 그러면 진수의 거듭제곱 있지? 진수의 거듭제곱을 얘는 요 앞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n 곱하기 로그 a의 x 이렇게 요런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로그 a의 n승의 x 이번에는 밑수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 있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갈 건데 말이지. 얘도 밖으로 나갈 건데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거는 n이 그냥 n으로 나갔잖아. 밑수의 지수는 나갈 때 역수로 나가. 역수. 이렇게 n분의 1 ax 요렇게 나가. 그러면 만약에 로그에서 밑에도 지수가 있고 위에도 지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얘는 3으로 그냥 나가. 근데 얘는 2분의 1로 나가.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3하고 곱해져서 나가. 2분의 1 나가고 3 나가. 나머지 로그 a의 x. 자, 요렇게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써 있는 이 내용들이
로그에서 말하는 기본 공식이야. 지금 설명을 들을 때는 뭐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마치 금방 외워질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처음에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게. 연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본 공식을 응용해서 다른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일단 이 기본 공식부터 정리를 해두고 이 공식 말고 조금 더, 왜냐면 지금 이 공식을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어차피 로그라는 게 새로운 연산이잖아. 새로운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잖아. 연산법, 쉽게 말해서 가감법, 사칙연산. 그래서 이 사칙연산을 꼭 염두에 두고 계산할 때 이걸 연습해라 이거야. 이 기본 공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및 변환 공식이야. 및 변환 공식. 자, 및 변환 공식인데 및 변환 공식이 왜 필요하냐면 로그에서는 밑수가 같아야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로그 A에 B가 있었다고 하자. 이런 어떤 값이 있는데 내가 이 밑수를 A가 아닌 다른 수로 바꾸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얘를 뒤집어. 분의 1. 뒤집는 대신에 위에 있는 숫자와 아래에 있는 숫자를 바꿔. 이렇게 로그 BA 분의 1 이렇게. 저게 밑수를 둘이 바꾸는 방법이야. A를 B로 바꿨다. 대신에 위에다가 분의 1을 써주자 이거야. 근데 밑수가 B가 아니라 아예 다른 수가 필요한 거야. A도 B도 아닌 또 다른 어떤 수의 밑수가 필요하면 저 로그를 로그 두 개로 나눠서 쓰고 B도 여기 B를 올리고 A도 여기다 올려. 그래 놓고 밑에다가 새로운 수를 하나 써줘. 그냥 같은 수를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C를 쓰던 X를 쓰던 상관없는데 로그 하나를 로그 두 개로 나눠서 쓰는 대신에 밑수를 다른 수로 바꾸고 위에다가 A를 쓰고 위에다가 B를 쓰자. 이거를 및 변환 공식이라고 얘기한다. 일단 증명은 생략. 왜냐면 증명은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증명은 생략.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있다 이거야. A에 지수가 여기 지수 있지 지수. 지수에다가 지수가 로그야. 지수. A는 밑수. 지수 자리에다가 내가 로그를 썼는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가장 위에 있는 요 꼭대기, 요 진수 있지 진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밑수를 바꿔서 쓸 수 있어. C에 로그 BA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를 및 변환 공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에 로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야 2에 3이야.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3하고 4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럼 3이 밑으로 떨어지고 로그에다가 요 위에 자리에다가 4를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런데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3에 자 로그 2에 요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요 2가 요 앞에 내려올 수 있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3에 2가 앞으로 떨어져서 2 로그 2의 2인데 밑수와 진수가 같으면 얘를 1이라고 하자 그랬으니 얘는 그냥 3의 제곱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겠다. 지금 왜 이거를 공식만 얘기하고 얘가 얘다 아니면 얘가 얘로 바뀌거나 얘로 바뀐다 라는 이런 공식만 얘기하고 증명 같은 것들을 왜 안 하냐.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증명까지 하면 너무 버거운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들을 먼저 암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에서 연습이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런지 증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내용이라 이거야. 한꺼번에 하기엔 좀 버겁다.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변환 공식과 여기 있는 밑변환 공식들을 잘 외워서 써먹을 수 있도록만 연습해 둔다 이거야. 자, 예를 하나 더 들어서 만약에 로그에 2의 3하고 로그에 3의 4가 있어. 로그끼리 곱하는 연산은 없어. 앞에서도 한번 앞에 기본 공식을 썼던 걸 한번 봐봐. 로그끼리 곱할 수는 없거든 원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를 여기에 있는 이런 공식처럼 한번 바꾸려고 해서 로그 2의 3을 로그 2개로 나눠서 쓴 다음에 밑에다가 한 편의상 그냥 C를 하나 쓰고 위에다가 2, 위에다가 3을 썼어. 그리고 그러면 얘도 같은 방법으로 쓰자. 로그 2개를 쓰고 밑에다가는 C를 쓰고 위에다가 3, 위에다가 4를 썼다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얘는 얘랑 같은 수니까 약분 되겠지? 그리고 4가 2의 제곱이잖아. 얘가 2의 제곱인데 요 2가 이렇게 떨어지면 로그 C의 2랑 로그 C의 2가 약분이 되겠지. 2가 떨어진 것만 남으니까 답은 2가 될 거다 이거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한다. 지금 이 정도의 내용. 로그에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계산을 잘 하는지 그리고 공식을 가지고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대부분이 물어보는 거니까 밑변환 공식을 일단 연습을 해 둔 다음에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 다음 내용이야. 지금 로그의 정의와 공식에 대해서 설명했어. 로그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용 로그라고 한다. 상용 로그. 자, 상용 로그야. 로그 중에서 특별히 이름이 상용 로그라는 게 있어. 상용 로그가 뭐냐? 상용 로그는 밑수가 10인 밑수를 10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얘기해. 사실은 상용 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배경 지식과 좀 전제 조건들이 좀 필요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유리수의 근사값 알지? 근사값. 뭐 반올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원리,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일단 상용 로그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밑수를 10으로 하는 어떤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면 상용이라는 말이 왜 붙었겠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여기 밑에 있는 요 10이 뜻하는 숫자는 뭐냐면 십진법이란 얘기예요. 십진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 십진법. 그러니까 십진법으로 나타내는 어떤 수를 얘기할 때 상용 로그라고 얘기하는데 이 값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이거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그러면 로그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보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맨 뒤에 보면 부록이 있어, 부록. 부록에 상용 로그 표가 있다. 상용 로그 표. 그 표를 한번 보면 숫자들이 쭉 써 있어. 어떻게 써 있냐면 여기에는 1부터 9까지 써 있어. 99까지 써 있다고 해야 되나? 99? 99? 편의상 99. 99가 아니라 사실은 9.9야, 9.9. 9.9. 여기는 0부터 9까지 써 있는데, 특별히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만약에 2가 있고, 1 다음에 2지 뭐. 2와 0이 만나는 요 자리에 숫자를 보면 말이야. 뭐라고 써 있냐? 상용 로그 표를 한번 봐봐. 이 자리에 뭐라고 써 있냐? 0.3010이라고 하나 써 있어. 이 숫자가 나타내는 말이 로그 2.0이야. 로그 2.0. 로그 2.0. 그러니까 표에서 보면 로그에 2를 0.3010이라고 얘기한다. 밑수는 10인데 상용 로그에서 특별히 밑수 10을 생략하자 이거야. 밑수.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10이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상용 로그는 밑에 아무것도 없다. 밑수가 10인데 10을 생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로그 밑에 아무것도 안 쓰면 상용 로그라고 생각해. 로그 2가 2.0인데 2.0이 만나는 요 자리가 0.3010이라고 써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요 밑에 3이 있잖아. 3. 3과 0이 만나는 요 자리. 요 자리는 로그 3.0이겠지? 3.0. 여기는 0.4771라고 써 있어. 로그 3을 0.4771 정도의 수라고 책에서 써 있어. 이거를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야. 표를 보고 공부하면 된다 이거야. 그냥 표는 주니까 시험에서. 그럼 얘네들이 나타내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봐봐. 로그 2가 0.3010인데 그러면 1보다도 작은 숫자나 1보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그 1 있지?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10이다. 10. 로그 1은 0이야. 왜? 진수가 1이면 0이거든. 로그 2가 0.3010이야. 로그 3이 0.4771야. 쭉 가다 보면 로그 9까지 나와 있어. 로그 9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로그 10은 없어. 여기가 9.9까지 나와 있을 거거든 아마. 9.9? 아니면 그냥 9까지만 나와 있을 거야. 표에서 9까지만. 어떤 책은. 그러면 로그 9 다음이 뭐냐? 로그 10인데 로그 10. 로그 10은 밑에도 10이 있잖아. 10을 안 썼을 뿐이지 사실은 밑에 10이 있지. 밑수와 진수가 같아서 얘는 1이야. 로그 10은 1. 그러면 로그의 11은 뭘까? 11. 로그 11은 어쨌거나 1보다 크지. 왜냐면 얘가 커지니까. 그래서 1. 얼마 얼마라고 할 건데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요 1이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숫자야. 정수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이 수를 소수 부분, .xx, 이걸 소수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로그 값은 기본적으로 정수와 소수로 구분해서 써야 된다. 라는 걸 일단 하나 알아둬야 된다. 정수와 소수를 가지고. 지금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예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정수랑 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x가 1부터 10보다 작을 때, x가 다시 말해서 한 자리 자연수일 때, x가 한 자리수일 때는 정수 부분이 0이야. 그 말은
로그 x가 0. 얼마라는 얘기지. 0. 얼마. 1보다는 작다. x가 10보다 작을 때야. 그럼 x를 10부터 100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서 x가 두 자릿수, 그지? x가 두 자릿수야. 두 자릿수일 때는 로그 x를 1. 얼마라고 얘기한다. 두 자릿수면 1로 시작해. 그럼 x가 100과 1000 사이, x를 세 자릿수라고 하면 로그 x의 값이 2. 얼마야? 2. 얼마. 2. 얼마. 얘가 세 자릿수면 2. 얼마. 네 자릿수면 3. 얼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x가 n자리수, 그지? 여기 봐봐. x가 세 자릿수면 2잖아. 두 자릿수면 1이고 한 자릿수면 0이야. x를 n자릿수라고 하면 로그 x는 n-1에다가 0. 얼마를 더한 거지. 왜냐면 얘는 2에다가 0. 얼마를 더한 거고 얘는 1에다가 0. 얼마를 더한 거니까 x가 n자릿수면 얘를 정수 부분을 n-1 더하기 0. 얼마라고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x를 n 플러스 1 자릿수라고 하면 로그 x는 n 더하기 0. 얼마라고 앞으로는 표현하겠다. 이게 지금 상용로그에서 말하는 정수와 소수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이 로그 x의 값을 보고 그것의 정수 부분을 보고 x의 자릿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x의 자릿수를 알면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수는 자릿수를 구할 때 사용한다 이거야. x의 자릿수를 구할 때 사용하자라는 말이야. 근데 만약에 소수점 부분은 도대체 뭘까? 요 뒤에 있는 요 점 있지? 점 x, 점 xx. 이 소수점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x의 숫자의 배열 상태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수를 볼 때 사용된다. 점 얼마가 나타내는 건 x가 도대체 어떤 수인지를 알아보는 거야. 정수 부분은 자릿수, 소수 부분은 숫자들의 배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 라는 거지. 자, 지금부터 이제 다른 예제를 내가 하나 들 건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하나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 로그 2가 0.3010이야. 문제에서. 그러면 로그가 변함에 따라서 옆에 있는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봐봐. 로그 20을 쓰잖아. 그러면 2에다가 10을 한번 곱했지. 2에다가 10을 한번 곱했어. 그러면 1.3010으로 변해. 만약에 200을 썼어. 200, 로그 200이야. 그러면 여기다 10을 또 한 번 곱했잖아. 다시 말해서 2에다가는 10을 두 번 곱한 거지. 그래서 2.3010으로 변해. 그러면 뒤에 공이 하나씩 더 붙을 때마다 이 숫자가 하나씩 올라간다 이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에 공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앞에 있는 정수가 하나씩 늘어나.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자면 이래. 로그 20은 로그 2 곱하기 10이야. 로그 10 곱하기 2인데
로그의 기본 계산에 따라서 곱하기는 더하기로 찢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하기로. 근데 여기는 밑수가 10이 생략돼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1이잖아. 위아래 수가 같으면 1. 로그 2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0.3010이야. 그래서 이 값이 1.301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타난 이 정수값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 10을 곱한 횟수를 나타낸다. 여기 있는 이 한 자리수 있지? 한 자리수를 기본으로 해서 10을 곱한 횟수. 10을 한 번 곱했다. 10을 두 번 곱했다. 10을 세 번 곱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얘가 세 자리수면 2가 되는 거고 네 자리수면 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0을 곱하기만 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10을 그러면 이번에는 10으로 나눴어. 로그 0.2 이렇게 10으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10을 곱할 때마다 1을 더해줬잖아. 10을 곱할 때마다 1을 더해주니까 10으로 나눌 때마다 1을 빼주는 거지. 0.3010 빼기 1. 10으로 나눌 때마다 0.02. 10으로 나눌 때마다 1씩 빼준다. 이렇게. 로그 0.002. 10으로 나눌 때마다 1씩 계속 빼준다 이거야. 이렇게 쓰기로 하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거. 로그의 0.1을 마이너스 1.3010이라고 쓰면 안 돼. 얘랑 얘는 엄연히 다르지.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3010이지만 얘는 마이너스 1.3010을 쓰면 마이너스 1 빼기 0.301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써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소수 부분은 양수로 표현하는 거다 이거야. 여기처럼 마이너스 0.3010 음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정수값과 소수값을 생각할 때 정수가 하나씩 올라간다는 말은 10을 곱해 지우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말이고 마이너스 1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말은 10으로 나눈 횟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거야. 그러면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상용 로그에 대해서 로그 x 밑수는 계속 10인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정수 부분이 뜻하는 건 뭐냐? x의 자릿수를 알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저 숫자의 배열 상태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정수와 소수의 역할이야. 저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 어떤 문제들을 다룰 거냐? 그 첫 번째가 자릿수를 구할 거다 이거. 가장 많이 쓰는 거야. 첫 번째 자릿수를 구할 것. 두 번째 어떤 수의 거듭 제곱에 최고 자리 숫자. 가장 앞에 있는 숫자가 도대체 얼마일까? 예를 들어서 2의 30승 해봐. 2의 30승. 2를 30번 곱해봐. 2의 30승에
맨 앞에 나오는 숫자가 도대체 뭐냐? 2를 10승하면 얼마야? 1024지. 그럼 1000, 맨 앞에 1이잖아. 1. 2의 10승 정도는 알지만 2의 30승을 알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자릿수를 구하거나 내지는 최고 자리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내지는 이것들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야. 로그 x와 로그 y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이게 너무 길어지면 힘들어 듣는데 로그 x와 로그 y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이 있어. 이렇게 쓰자. 로그 x는 정수는 n이고 소수는 알파라고 해. 로그 y는 정수가 m이고 소수를 베타라고 하자. 여기서 n과 m은 정수값을 뜻하는 거고 알파와 베타는 소수점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자. 소수점. 소수니까 이렇게 쓸까? 알파와 베타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할 때 이렇게 로그 x와 로그 y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용 로그가 있다는 전제로 소수 부분이 같다. 둘의 소수 부분이 같다 라고 하면 이놈에서 이놈을 빼잖아. 로그 x에서 로그의 y를 빼면 n 빼기 m이 남고 지금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는 그냥 없어질 거잖아. 없어져. 빼면.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은 빼면 정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소수 부분이 같다. 빼면 정수. 만약에 소수 부분의 합이 소수 부분 있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1이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러면 로그 x랑 로그 y를 더할 건데 로그 x랑 로그 y를 더하면 n 더하기 m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n 더하기 m 더하기 1이고 역시 더하면 정수가 된다. 자, 요거 하나 좀 알아두자 이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값에서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면 빼면 정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러면 더해서 정수. 이게 어떤 공식이라는 내용은 아닌데 이걸 일단 기반으로 해서 소수점이 같은 건지 아니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건지를 좀 구분해서 왜냐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서 정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더해서 정수 라는 식을 가지고 x 또는 y의 값을 구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이 정수값 물론 정수인지 소수인지 잘 모르지만 이 정수값이나 이 정수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상용 로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자릿수를 구하는 거 그리고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는 거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은 두 개의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x 곱하기 y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x 빼기 y를 구한다거나 이런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외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소개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상용 로그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하는 거라든가 또는 실생활 활용 문제 뭐 어떤 교재를 봐도 다 나와 있는데 실생활 활용 문제는 또 어떻게 다룰 건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지금 이거 로그가 한번 개념 강의 있잖아. 상용 로그뿐만 아니라
로그의 정의부터 해서 공식부터 해가지고 지금 상용로그까지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양이 굉장히 많지. 그리고 상용로그는 지금 내가 여기다 얘기한 거 말고도 덧붙일 내용들이 많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대략 이런 정도로만 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문제풀이 있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록을 어떻게 다룰 건지, 그리고 기본 공식들을 어떻게 써먹을 건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아무튼 오늘 여기 지금 좀 강의가 좀 길었는데 고생들 했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